부동산 브리핑입니다. 부동산 시장 연착륙을 위한 다양한 정책들이 국회에 발목을 잡혀 표류하고 있습니다. 관련법 개정을 위한 논의가 사실상 중단되거나 야당의 반대로 난항을 겪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정책 효과는 반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기 신도시 개발 지역에 포함된 수원 당수 2 공공주택지구의 지구 계획이 확정됐습니다. 주택 공급 물량은 5천 가구 규모로 크지 않지만 인근 호매실 지구와 당수 1지구와 연계 개발을 통해 서수원 권역에 3만 3천 가구 규모의 미니 신도시가 들어설 전망입니다. 서울 백병원 폐원 여부를 결정짓는 이사회가 열린 가운데 서울시가 백병원 용지의 상업용 개발에 제동을 걸고 나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서울 백병원이 폐원 수순에 나선 것을 두고 서울시 내 알짜 병원 용지의 상업적 가치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재테크에는 다 때가 있다고 이야기하죠. 부동산 투자는 말할 것도 없는데요. 최근에는 이 부동산 투자 중에서도 재개발과 관련된 투자에 관심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일각에서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도 투자하기에 조금 늦었다,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지만 재개발 시장에는 분명 틈새 시장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과연 이 틈새 시장을 어떻게 찾아서 남들보다 빠르게 내가 투자해 볼 수 있는지 그 알짜 노하우 오늘 이 시간에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언제든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편하게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언제나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어요. 서울지역번호 02-2638-3974번 시청하시는 누구나 이용하실 수 있게 언제나 무료로 열어두고 있고요. 문자 편하신 분들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여러분의 고민 자세하게 적어 보내주세요. 친절하게 전문가의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수요일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은 화창할 수 있도록 또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 부동산 투자연구소의 정창래 대표 함께 하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최근에 이 재건축이나 이 재개발에 참 이제 관심들이 좀 많으십니다. 아무래도 지금 서울에서 이제 분양하고 있는 아파트들이 있죠. 일반 분양 아파트들 같은 경우가 사실은 지금 이제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가 추천제 물량이 늘어나기는 하지만 이 수요에 비해서 공급이 지금 턱없이 이제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자, 그래서 최근에 제가 이제 상담을 해보면 재건축 같은 경우도 좀 상담 문제가 많고요. 이 재개발 같은 경우에도 좀 이제 소액 투자에 대해서 좀 상담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또 우리 또 고객들한테 이런 말씀들을 이제 드리거든요. 자, 만약에 지금 이 재건축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라든가 아니면 이제 분양권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지금 만약에 완화가 되었으면 벌써 더 가격이 더 많이 올랐겠죠.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제초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제 아직은 완화가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이제 가격이 지금 그 시장에 이제 가격이 지금 반영이 안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재건축도 마찬가지고요. 예, 재개발도 마찬가지고요. 이 정책적인 방향성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타이밍을 좀 이제 잡는 게 상당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매주 수요일마다 우리 그 시청자분들의 부동산에 대한 고민 상담 해결해 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정확한 매도라던가 아니면 매수라던가 아니면 갈아타기라던가 이런 타이밍을 제가 정확하게 짚어 드릴 테니까요. 고민 있으신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전화해 주시면 저와 함께 실시간으로 상담과 답변이 가능하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고민 저희가 전문가들의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남들 이야기 좀 들어봐야지 하지 마시고 여러분 상황에 맞는 1:1 상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 언제나 무료 전화로 함께 여러분의 고민 나누고 있고요.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고 있지만 조금 더 긴 투자 이야기 좀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고 또 내 계획도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위해서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역시 진행되는데요. 대표님 자세하게 좀 안내 부탁드릴게요. 자, 최근에 이제 서울을 보면요. 지금 2년 동안 뭐 신속통합기획, 모아타운 한 120개 정도의 지역들이 이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신속이라던가 모아로 이제 지정된 지역들을 이제 보면요. 가격이 또 큰 폭으로 많이 올랐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입지, 또 사업성이 좋은 또 지역, 이런 지역에 사실 지금 소액으로 투자할 때가 우리가 2년 전, 또 1년 전과 비교해 볼 때는 상당히 좀 많이 남아있지가 않습니다. 자, 그래도 우리가 이제 재개발 같은 경우는 워낙 이 재건축에 비해서는 좀 이제 개별성이 크잖아요. 개별성이 크기 때문에 그만큼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좋은 입지에 한 1억 정도로 투자를 할 수 있는 틈새 지역이 아직은 남아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자, 주변 지역에 어떤 지역이 뭐 신소통합계획이라던가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돼서 가격이 큰 폭으로 올랐는데 그 지역보다 더 역세권이거나 아니면 사업성이 더 좋거나 이런 지역들이 아직은 남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 세미나는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세미나를 합니다. 이번 주 세미나에서는요. 아직까지는 우리가 좀 틈새, 그러니까 재개발 틈새, 앞으로 이제 개발 가능성이 좀 높은 지역들, 그래서 시세 차익을 좀 많이 볼 수 있는 지역에 1억으로 소액으로 투자할 수 있는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뭐 이제 지역적인 공개도 해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떠한 방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 투자 방법론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테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새 집을 살고 싶지만 또 새 집을 사자니 돈이 너무 많이 든다. 하지만 나에겐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 하시는 분들은 이번 세미나 참여하셔서 좋은 노하우 많이 배워가시기 바랍니다. 바로 내일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고요.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시면 어떻게 참여하실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송 시간 내에서도 여러분의 고민 다양하게 만나볼 예정이니까요.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통해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도움 드리겠습니다.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죠.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좀 함께 해결해 볼까요? 저희 광장동 극동 1차 아파트 보유 중인데요. 네, 저희가 애들이 다 커서 집이 오래됐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현재 그 다산에 전세를 살고 있고요. 네. 이게 며칠 전에 안전진단 통과했어요. 네. 근데 이게 계속 보유를 해야 하는지 전망이 어. 어떤지 궁금해서 네. 연락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말씀 주신 게 광장동 극동 1차 아파트를 보유하고 계시는데 그럼 거주는 다른 네. 곳에 하고 계시니까 이것도 좀 전세를 놓고 계신 상황이세요? 네네. 계속 좀 투자 가치 면에서 보유를 해봐도 괜찮을지 한번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그 네. 광장 극동 1차 갖고 계신다고요? 네네. 몇 평형 갖고 계세요? 31평이고요. 31평. 네네, 2000년대에 샀어요. 2000년, 그럼 매수하신 지가 벌써 뭐 20년이 넘으셨네요. 오래됐죠. 네네. 알겠습니다. 자, 그래도 이 광장극동이 최근에 지금 안전진단 이제 통과는 했거든요. 최근에 뭐 이제 광장극동뿐만 아니라 뭐 송파 같은 경우에 뭐 이제 올림픽 선수촌, 아시아 선수촌, 올림픽 패밀리 이 안전진단에 대한 기준이 완화가 되면서 지금 최근에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하는 단지들이 상당히 많아요. 뭐 이제 상계동 라인들도 이제 그렇고요. 자, 이 광장극동 같은 경우 지금 1차하고 지금 2차로 나눠져 있죠. 그렇죠? 네네. 근데 여기에 이제 장점이 뭐냐면 일단은 뭐 지하철역이 바로 옆이고요. 박나루역 5호선 라인이죠. 그다음에 여기가 뭐 여기서 지금 애를 다 키우신 거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여기가 이제 광남 학군이 여기에 있죠. 그죠? 지금 초중고가 이제 바로 옆에 붙어 있잖아요. 이게 단지 옆에요. 그죠? 그다음에 이제 이 광장동 같은 경우는 앞에 이제 강변북로 바로 앞에 붙어 있어서 한강변에 접해 있습니다. 그죠? 한강변에 지금 이제 접해 있는데요. 그래서 얘가 이제 앞으로 이제 안전진단 통과했으니까 이제 구역 지정 밟고 그다음에 뭐 이제 추진위원회 만들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을 앞으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겠죠. 그렇죠? 자, 이 광장 극동을 보면요. 여기가 지금 극동 1차하고 2차로 지금 나뉘어져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일단은 뭐 이제 광장극동 같은 경우 1차, 2차 뭐 이제 통합 재건축으로 하겠죠. 통합 재건축으로 할 텐데 근데 우리가 이제 재건축을 보면요. 재건축을 보면
가장 중요한 게 우리가 이제 사업성을 좀 판단을 해야 되거든요. 사업성을. 근데 사업성이라는 거는 자 이런 거죠. 자 기존의 아파트가 용적률이 낮으면 용적률이 낮으면 그만큼 나중에 조합원들이 가져가고 남은 물량들, 그러니까 일반 분양분이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일반 분양분이 많으면 자 당연히 일반 분양 수입이 커지니까 좀 사업성이 좀 좋아질 거, 그러니까 사업성이 좀 높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반대의 경우 기존에 좀 용적률이 높아요. 예, 용적률이 높으면 일반 분양분이 상대적으로 적으니까 일반 분양 수입이 좀 어떻게 보면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사업성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죠? 예. 자,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금 광장 극동 같은 경우가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을 할 때는 좀 용적률이 높은 단지예요. 예, 요건 아시죠? 용적률이 좀 높은 건 아시죠? 네네, 맞아요. 예. 그래서 근데 광장동뿐만 아니라 요쪽에 뭐 현대프라임이나 구이동 요쪽 단지들이요. 대부분이 다 용적률이 좀 높아요. 예, 용적률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볼 때는 기존의 용적률이 낮아야 좋은 건데 조금 이제 용적률이 좀 높다라는 거죠. 그게 약간 좀 단점이긴 한데요. 예, 단점이긴 한데 근데 자 이런 게 있죠. 자, 우리가 단순하게 사업성을 일반 분양분이 많다 적다로 일반 분양분이 많고 적다 이걸로는 또 판단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어떤 거냐면 지금 광장 극동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한강변 영구 조망이잖아요. 그죠? 네. 예, 한강변 영구 조망권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래서 근데 이 한강변에 대한 조망권이 나오는 지역이라는 거죠. 자, 거기다가 다리 넘으면 바로 또 이제 송파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자, 한강변도 우리가 강북 쪽에 있기 때문에 한강변을 바라볼 때는 남양 조망이 나오죠. 그죠? 예. 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얘는 좀 용적률이 높더라도 사업성은 다소 떨어지지만 자, 어떻게 보면 최근에 우리 시청자분 최근에 뭐 시장이 이렇게 좀 양극화된다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네, 맞췄어요. 예, 지금 지방하고 수도권, 또 수도권과 서울, 또 서울 내에서도 지역적인 양극화가 점점 이제 좀 심해지고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과연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 중에 한강 조망이 영구적으로 나오는 이런 재건축 아파트가 얼마나 될까? 이런 생각을 해보면요. 답이 나오겠죠. 그렇죠? 네네. 자,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시장이 양극화되면 양극화될수록 또 하나는 한강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 그러니까 한강을 내가 내 집에서 바라볼 수 있는 한강 영구 조망에 대한 프리미엄은요, 제가 봤을 때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욱더 어떻게 보면 지금은 프리미엄이자 나중에는 한강 조망에 대한 특권이 될 수가 있어요. 특권. 그죠? 네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재건축에 대한 사업성을 판단을 할 때는 좀 용적률이 높은 단지라 조금 뭐 사업성 면에서는 안 좋지만 여기는 한강 조망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특권을 누릴 수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지금 시작이거든요. 예, 지금 시작이니까 예, 매도하지 마시고요. 네네. 예, 어차피 지금 뭐 한 22, 3년 정도 지금 보유하셨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예, 그냥 편안하게 더 보유하세요. 편안하게. 근데 계속 보유해야 될 것 같네요. 예. 그러니까 네. 자, 서울 도심에서 한강 조망은 네. 남향으로 그것도 예, 내 집에서 바라볼 수 있는 그것도 영구적으로 이런 아파트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렇죠? 예, 그냥 편안하게 그냥 보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좋은 조언 감사드려요. 네. 네. 네, 이제는 마음 편하게 계속해서 보유 계획 세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가져가야 하는지 그 이유들 하나하나 분석해 드렸으니까요.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랄게요. 저희 언제나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여러분 조금 더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바로 다음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신장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네, 제가 지금 25평 정도 전세를 살고 있는데 네. 하나 자가를 하나 지금 마련해 볼까 싶어서 전화드렸어요. 아, 지금 내 집 마련을 고민하고 계시는 건데 그렇죠. 보셨던 뭐 지역이나 아파트가 좀 있을까요? 아니요, 전혀 부동산에 제가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그동안은. 네.
그래가지고 지금 와서 보니까 굉장히 후회스럽네요. 그러면 어쨌든 내 집 마련이니까 내가 살 동네 이런 거는 좀 네. 선호하는 지역이 좀 있으실까요? 동네는 제가 이태원에서 가게를 하고 있으니까 네. 가게하고 좀 가까운 곳이면 더 좋겠죠? 네, 이태원과 가까운 곳에서 여유 자금은 네. 어느 정도로 좀 생각하고 계실까요? 여유 자금은 지금 별로 없어요. 전세 지금 4억에 살고 있는데 네. 여유 자금 한 3억 가까이는 있어요. 네, 그럼 총 7억 정도의 자금으로 네, 운영할 수 그런데 있을 그 것 7억 같은데 가지고서 어디 가서 명함도 못 내밀 생겼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좋을지 한번 대표님께 여쭤볼게요. 네, 인사 네, 나눠보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아유, 안녕하세요. 예, 예.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보고 계시는 지금 뭐 아파트나 뭐 이런 건 없으세요? 아, 저는 부동산에 완전히 무지인이에요. 아, 몰라요. 그러세요? 네네. 아, 그래서 지금 관심이 그동안 없었는데 예, 지금 돌이켜 보니까 굉장히 후회스럽네요. 부동산이 이렇게 저기 할 줄은 몰랐죠. 아, 그러니까 전에는 지금 뭐 이제 유혹을 했어도 네, 에이 그거 뭐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는데 네. 이렇게 힘드네요 이제. 아, 예. 그러면 지금 일단은 그러면 이태원 쪽에서 지금 자영업을 하시니까 네네. 예, 자영업 하시니까 아무래도 용산 쪽으로 지금 보고 계시는 거네요, 그죠? 글쎄요 그쪽이면 더 좋고 예. 뭐 그쪽에는 너무 비싸니까 또 안 되면은 뭐 다른 쪽이라도 하든지 그래야지 되겠죠. 예. 지금 아까 자금이 한 7억 정도 되신다고 하셨죠? 예. 그렇죠. 예, 현재 제가 여유 자금이 7억 보유하고 있는. 정도시면요. 자, 이렇게 네, 보시면 네. 될 것 같아요. 자, 네. 사실은 용산에 네. 용산에 지금 이제 관심도가 상당히 높죠. 그렇죠? 네. 예, 관심도가 상당히 높거든요. 자, 그러면 여유 자금 7억 정도면 사실 용산에 아파트 사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는 자, 예를 들어서요. 네. 작년에 그 아파트 가격이 서울 전체적으로 다 떨어졌잖아요. 작년에. 올해 말고요. 예. 예, 근데 유일하게 오른 데가 용산이에요. 그렇죠. 제일 많이 예, 올랐어요. 그러니까 그쪽이요. 그러니까 용산 같은 경우는 워낙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그 네, 용산을 이제 많이 관심을 가져 하시거든요. 또 앞으로 네. 이제 미래 가치도 상당히 그만큼 높다라는 거죠. 그죠? 네. 자, 미래 가치도 이제 상당히 높은 건데. 자, 그러면 여유 자금 7억 정도고 내가 지금 아까 이태원동에서 장사를 하신다고 하셨죠. 가게를 운영하신다고 하셨죠. 네네. 자, 그러면 자, 여기에 보시면 이태원역 아래쪽에 아실 거예요. 이쪽이 다 그 한남 뉴타운이잖아요. 그죠? 네네. 한남 네. 뉴타운이요. 네, 한남 뉴타운이고. 근데 뭐 한남 뉴타운 아시겠지만 여기 뭐 지금 뭐 한남 3구역 같은 경우가 지금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가재천문 이제 떨어질 것 같은데 지금 네네. 33평형 조합원 거 예, 매수하시려면은 현찰료 20억 이상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렵죠. 그죠? 예. 그렇죠. 자, 그래서 한남 뉴타운은 어떻게 보면 서울에서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이제 재개발 지역 중에는 대장주죠. 자. 예. 자,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 물론 내가 여유가 있으면 예, 대장주 들어가는 게 가장 좋아요. 그렇죠. 자, 그런데 대장주 만약에 들어갈 여유가 안 되면요. 대장주 네. 옆에가 있으면 돼요. 옆에. 옆에 예, 옆에라도. 옆에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예. 제가 봤을 때 일단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한남 네네. 뉴타운을 중심으로 해서 7억 정도면 네. 약간 대출 받으셔갖고요. 여기는 주변에 빌라들도 비싸요. 여기 그렇- 동빙고동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네. 한남 뉴타운으로 지정 안 돼. 여기 한남동 일부에 아직 그 빌라 그 고급 빌라촌이 있어요. 네. 예, 고급 빌라촌이 있는데 아마 제가 네. 봤을 때는 한 10억 전후로 해서 조금 연식 있는 걸로는 매수가 가능하시거든요. 예. 아 빌라는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예. 때는 한남뉴타운 주변이라던가 아니면 네네. 뭐 한남동 주변이라던가 이쪽으로 해서 네. 그 약간 좀 연식 여기가 워낙 또 한남동이 비싸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렇죠. 요런 데로 빌라를 매수하세요. 예. 아 빌라로요. 예, 실거주 겸 얘는 이게 투자도 됩니다. 예.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해 드릴게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지금 현재 대한민국의 부의 축은 당연히 서울이죠. 그죠? 그렇죠. 서울에서도 부의 축은 지금 어디냐면 압구정, 삼성, 청담입니다. 그죠? 네. 자, 그런데 앞으로 그 부의 축을 이어받을 지역이 어떻게 보면 용산 일대거든요. 한남동 일대. 그죠? 예. 자, 그런데 자, 우리가 지금 압구정, 천당, 삼성동을 보면 거기는 빌라도 네. 비싸요. 그죠? 비싸요 거기도. 예, 빌라도 비싸요. 거기는 빌라도 네네. 대한민국에서 제일 비싸더라고요. 비싸요. 빌라도. 네, 왜? 네네. 인근에 아파트 가격이 높으니까. 그죠? 네네. 빌라도 네. 비싼 거거든요. 자, 근데 어차피 우리는 한남 뉴타운 투자 못 해. 예, 투자하면 물론 좋겠지만. 그죠? 자, 그런데 자, 보세요. 그 한남 네. 뉴타운이 우리가
제가 지금 예상을 할 때는요. 한남뉴타운 여기 33평대 입주 시세 저는 평당 1억 봅니다. 평당 1억이요? 예, 평당 예. 1억 봐요. 자, 그다음에 좀 있으면 올 가을쯤에 그 유엔사 부지가 여기 지금 그 이태원역 바로 앞에 유엔사 부지 있어요. 여기 유엔사 부지가요. 네. 올 가을쯤에 이제 일반 분양 들어갈 건데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분양 후 임대 전환으로 이제 가긴 할 건데 나중에 시세 저희는 평당 한 1억 5천 정도 봅니다. 아, 어마어마하죠, 그죠? 어마어마하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 주변에 빌라드가 뭐 고급 빌라드 있잖아요. 여기 주변에 뭐 순천한병원 맞은편이라던가 동빙고동 그 이제 대사관저 많은데 이런 데 같은 네. 경우는 빌라들이 어떻게 보면 여기 향후에 이 아파트 주변에 한남뉴타운 시세의 3분의 네. 1밖에 안 돼요. 아, 그래요? 예. 자, 그러니까는 내가 아파트 33평형 정도의 사이즈를 여기서는 네. 한 좀 연식이 있는 거로는 한 10억 전후로 내가 매수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죠? 아, 네네. 자, 그러면 주변에 어차피 고가의 아파트들, 그다음에 랜드마크들이 들어오니까 어차피 가격은 따라서 오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투자 그렇겠죠. 목적으로 상당히 네. 좋죠. 그죠? 예. 자, 거기에다가 자, 네. 중요한 거는 요 한남동이 주는 우리가 한남동이라는 지역이 주는 브랜드 가치예요. 근데 우리가 한남동 하면 자,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한남동 하면은 상당히 좀 부촌인 이미지가 상당히 강하죠. 그렇죠? 그렇죠. 예, 한남동 하면 뭐 다 부자들 다 살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맞아요. 자, 보시면 여기에 이쪽에 이제 유엔 빌리지 쪽. 그죠? 다 고급 빌라. 일반인들 못 들어갑니다. 자, 그다음에 여기 한남더일, 여기 나인원 한남, 그다음에 여기 유엔사 부지, 그다음에 요렇게 아주 노후된 지역이 여기가 한남 뉴타운이거든요.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제가 가장 지역을 볼 때 가장 많이 보는 게 주거벨트, 그러니까 부의 주거벨트가 연속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그 지역의 시너지라든가 가격 상승 여력이 더 높거든요. 자, 그런데 주변이 네네. 다 부촌인데 지금 한남 뉴타운이 아직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부의 주거벨트가 연속적으로 지금 연결이 안 돼 있는 거예요. 아. 자, 그런데 앞으로 이 한남 뉴타운이 본격적으로 앞으로 다 개발이 되게 되면 부의 네. 주거벨트가 이렇게 다 연장이 돼 버리겠죠. 그렇죠? 그렇죠. 예. 자, 그러면 여기는 앞으로 그러니까 강남에서는 압구정, 청담, 삼성 라인, 그다음에 강북에서는 이쪽 한남동 라인이 최고의 부촌이 될 겁니다. 아. 자, 어떤 의미냐? 자, 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우리 시청자님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여유 자금이 내가 많으면 한남뉴타운 들어가죠. 근데 한남뉴타운 그렇죠. 못 들어가면 한남뉴타운 네. 인접 지역에 있으면 여기가 어차피 개발되면 나는 그냥 가격이 오르는 거예요. 네, 예, 가격이 오르는 거고 이쪽에 또 네. 용산이라는 지역은 지금 제가 요 지역 일대만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지만 민족공원이라던가 이런 지역들 얼마나 그 개발 호재가 많습니까? 예, 최근에 용산의 그 전자상가도 또 이제 개발 계획이 나왔고요. 그러니까 국제업무지구 전자상가 개발 용산 민족공원까지 얼마나 그러니까 수많은 개발이 있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자, 어떤 거냐면 용산이라는 지역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제가 항상 뭐 상담을 해드리거나 아니면 제가 방송에서 이렇게 상담할 때 제가 좀 강조해드리는 게 우리는 무임승차를 잘해야 된다. 무임승차. 자, 이게 뭐냐면 내 돈 안 들어가는데 바로 앞에 100만 평짜리 공원 생겨요. 그죠? 예, 내 돈 네.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네네네. 내 집 앞에 100만 평짜리 정원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그럼 당연히 그렇죠.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렇죠. 그래서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 지금 여유 자금이 한 7억 정도 있으시면요. 조금만 더 네네. 보태서서 그러니까 7억 가지고는 여기에 사실 조금 뭐 빌라들도 매입하기 좀 어려워요. 예, 어려우니까 조금만 더 이제 보태서서요. 요쪽 예. 뭐 동빙고동 주변이라던가 순천병원 맞은편에 한남동 주변이라던가 이쪽에 한번 고급 빌라 찾아보시면 그래도 좀 네. 연식이 좀 된 것들은 한 10억 전후에서 아마 아직은 매수가 가능할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좀 있으면 이제 한남뉴타운 일반 분양 들어가고 여기 예. 유엔사 부지 9월 달에 일반 분양 들어가면 아마 그 이유는 좀 더 가격을 좀 더 내가 지불을 하고 아마 들어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네. 볼 때는 지금 빠르게 좀 움직이셔야 될 것 같거든요. 네네네. 예,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역으로 한번 알아보시고요. 네네. 예, 거주 겸 투자로 아주 좋은 지역이니까 한번 알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유, 좋은 저기 아주 말씀 예, 잘 고맙습니다. 듣고 제가 네. 그렇게 할게요. 네, 네. 네.
네, 멀지 않은 지역이니까 임장 활동 해보시고요. 무엇보다 좀 빠르게 움직여야 한다라는 조언까지 드렸으니까요. 언제든 고민 생기시면 연락 주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늘 열어두고 있습니다. 방금도 이 용산 이야기를 해보면서 이 재개발된 용산을 좀 머릿속에 그려볼 수 있었는데 많은 분들이 재개발 투자를 하고 싶지만 재개발 투자 뭔가 더 가격이 오르기 전에 남들보다 먼저 선점할 수 있는 그런 눈이 필요하다. 하지만 나는 그게 없어서 조금 아쉽다.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래서 오늘은 정창래 대표의 그 노하우를 배워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대표님 바로 전해주실까요? 자, 최근에 이게 뭐 지금 이제 서울의 이제 뭐 뉴타운 지역들이나 이제 재개발 지역들, 그다음에 이제 재건축 같은 경우가 사업 속도가 지금 상당히 빠릅니다. 예, 그래서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계속적으로 지금 높아지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니까 그게 또 가격으로 반영이 돼요. 예, 가격으로 반영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지역 같은 경우가 이제는 초기에 투자하지 않으면 내가 좀 많은 돈을 지불을 하고 좀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오늘은요. 그러니까 내가 재개발 쪽에 좀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하고서 내가 관심 있는 지역들은 벌써 가격이 다 올랐다라는 거죠. 예, 그런데 이 관심 있는 지역의 가격이 다 오른 게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기대감 때문에 벌써 가격이 다 오른 지역을 내가 늦게 알았기 때문에 다 가격이 올랐다라는 거죠. 그래서 특히나 요즘 같은 시장,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재개발 지역에 투자를 하실 때는요, 앞으로는요, 과거하고 완전히 틀립니다. 예, 완전히 틀리기 때문에 초기에 좀 선점을 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래서 초기에 선점하셔야 되는 이유, 그래서 제가 한 3가지 정도만 제가 준비를 해봤어요. 예, 그래서 그거를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전에는 우리가 좀 이제 어떤 지역에 좀 늦게 들어가도요. 보통 우리가 이제 재개발이 진행이 되면 정비 계획이 수립이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정비 구역으로 지정이 되고 추진위 만들고 조합 설립, 그래서 사업 시행인가 관리 처분, 그다음에 이주 철거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식으로 이렇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예전에 근데 이 가격도요. 이렇게 계단식 상승으로 이제 가격이 형성이 됐다라는 거죠. 예, 예전에는요. 예. 자, 그런데 지금은 가격이 어떻게 오르냐면요. 지금은 이 파란색 선이 과거에 계단식 상승이었다 그러면 지금은요. 초기에 가장 많이 올라 버립니다. 초기에 가장 많이 올라 버려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떤 지역에 관심 있는 지역에 어떤 뭐 동의서를 진구를 하거나 아니면 후보지로 지정이 되거나 아니면 뭐 정비국으로 막 지정이 돼 버리게 되면 이 시기에 가격이 제일 많이 오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오르긴 하는데 가격이 오른 만큼 나는 투자 금액이 많아지잖아요. 그렇죠? 예, 투자 금액이 그러니까 더 많은 돈을 내가 투자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실은 먹거리는 과거보다는 상당히 적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은 어떻게 보면 초기에 어떤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아직은 때가 안 묻은 지역을 투자를 하셔야 되는 거죠.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예. 자, 첫 번째로요. 예, 재개발 제도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예, 재개발 제도가 어떻게 변화가 됐냐? 자, 우리 시청자분들 재개발 재건축하면 어떤 인식이 있냐면요. 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예, 너무 지루하다. 예, 이런 인식들을 갖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 마찬가지로 지금은 재개발 제도가 많이 변화가 됐습니다. 과거에 왜 우리가 시간이 오래 걸렸냐면요. 이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지정하는 방식 자체가 탑다운 방식이었어요. 즉 어떤 거냐? 지자체에서 어떤 지역을 뭐 만약에 A라는 지역이 있으면 A라는 지역을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을 시키면 예, 여기는 앞으로 재개발이나 아니면 재건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만약에 어떤 지역이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이 돼버리면요. 그 지역의 근데 주민들은 아무 준비도 안 돼 있는 거예요. 아무 준비도. 자,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게 그 지역의 해당 지역의 소유자들, 즉 조합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합사업이라고 하잖아요. 조합원들의 동의가 가장 중요한데 정비 기본 계획에 포함이 되어 이제 시작이 되니까 정비 기본 계획이 포함되는 시간, 그러니까 포함되는 순간 이 주민들은 아무런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는 막 이렇게 예전에는 서로 막 주민들의 갈등이 있고 우리는 개발 반대, 여기는 개발 찬성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았다라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재개발 재건축으로 했다가 지지부진해지고 예, 그러면서 사업이 안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안 되는 경우가. 예. 그래서 과거에는 재개발 재건축 제도 자체가 탑다운 방식으로 이제 지정을 해줬기 때문에 이런 현상들이 많이 이제 발생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 최근에 보면 신속통합비에 공모했죠. 모아타운 공모했죠. 공공재개발 공모했죠. 근데 공모를 하려면 뭐가 들어갑니까? 그 해당 지역의 주민들의 동의가 들어갑니다. 즉 주민들의 먼저 동의를 받아서 그다음에 우리가 공모에 들어가서 지정이 되는 거죠. 즉 우리가 어떤 지역에 주민들의 동의가 충분히 있는 상태에서 공모에 들어가서 지정이 되게 되면 어때요? 벌써 조합원들의 어떻게 보면 찬반 여부를 우리는 다 물어본 거 아닙니까? 그럼 그만큼 조합원들의 동의가 먼저 우선이에요. 지금은. 예, 조합원들의 동의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수시 접수를 하는 거거든요. 자, 그만큼 지정 방식이 예전에는 탑다운 방식에서 지금은 바텀업 방식으로 우리가 먼저 주민들의 동의 얻고 그 다음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모 신청해서 지정되면 우리는 이제 빨리 가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과거하고는 지금 현재 재개발 사업이 상당히 빨라졌습니다. 예,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예, 그래서 신속통합계획이나 특히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죠. 그죠? 예. 자, 이러다 보니까 과거에는 이 지역이 될지 안 될지 몰라요. 안 될지 모르니까 가격에 반영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떤 지역에 벌써 주민들의 동의서를 뭐 걷고 있다, 동의서 진구하고 있다, 이러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기대감에 의해서 가격이 단기적으로 상승을 해버리는 거죠. 단기적으로. 그런데 단기적으로 상승하는 이 가격 상승분이 초기에 제일 많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같이 과거하고 지금은 틀리게 지금은 초기에 많이 올라버리는 거죠. 예, 그러니까 투자 금액이 불과 몇 개월 사이에도 확 올라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초기에 좀 이제 초기에 좀 선점하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제 보면요. 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정보입니다. 우리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 지금 방송 보시면서요. 지금 다른 시청자분들이 이제 고민 이제 여쭤보시면은 내가 그냥 가만히 집에 앉아서도 화면을 통해서 그 지역에 대한 정보를 저희한테 들으시잖아요. 예, 그만큼 부동산 시장 자체가요.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쉬워졌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 비해서 부동산 정보에 대한 접근이 상당히 쉬워졌어요. 그러니까 정보 습득이 쉬워지다 보니까는 어떻게 보면 정보의 이동 속도가 상당히 빨라진 거죠. 이동 속도가. 그죠? 이동 속도가 이제 상당히 빨라졌고요. 그 다음에 예전하고 다르게 우리가 주식 시장처럼 부동산 시장도 이제 통계치가 잘 나와 있어요. 예, 그래서 실거래가, 여기 전세가 얼마, 그 다음에 뭐 전세 수급지수, 매매 수급지수, 여기에 거래가 얼마 됐냐, 거래량, 이런 거 다 나옵니다. 예, 실시간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판단을 할 수 있는 지표들이 이제는 너무 많은 거예요. 예,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판단도 이런 지표들을 보고 내가 투자에 대한 판단도 쉽게 내릴 수가 있다라는 거죠. 예전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이 지역이 거래가 잘 되는지 잘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 정보에 대한 부동산 통계치에 대한 정보 이 정보들이 실시간으로 반영이 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판단을 더 빠르게 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정보에 대한 시장 반영이 실시간으로 되다 보니까 어떤 지역에 동의서로 진구를 한다? 그러면 이 지역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확 몰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가격이 확 올라버리는 거죠. 단기적으로. 자, 그러다 보니까 불과 몇 개월 사이에 1, 2억 오르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초기에 때가 안 묻은 지역에 좀 선점해서 투자하시는 게 좀 상당히 좀 이제 중요해진 이런 이제 시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특히 초기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는 최근에 벌써 1년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지금 한 120개 정도가 신속이나 모아로 지금 지정이 됐잖아요. 지정된 지역들은 다 가격이 많이 올랐죠.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서울에 이 정비 사업을 보면요. 지금은 재개발 사업에 있어서 제2의 전성기입니다. 제2의 전성기다 보니까 왜? 주택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켜줘야 돼요. 그렇죠? 재개발 사업을 활성화시켜줘야 되니까 재개발 지정 속도가 상당히 빠르고 많은 지역을 이제 지정을 해준다라는 거죠. 거기다가 과거에 비해서 아까 제가 설명드렸지만 제도적인 절차 자체가 상당히 지금 좀 단순화되고 좀 간략화되어 있다라는 거죠. 예, 그리고 처음부터 주민들의 동의를 이제 물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사업이 상당히 빠릅니다. 사업 속도가. 예. 자,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앞으로 더 많은 지역들이 지금 모아라든가 신속으로 더 지정이 될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런 쪽에 투자자들의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어떤 지역에 만약에 재개발에 내가 이제 관심이 있는데 또 소액으로 투자를 하고 싶은데 이 지역에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보통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지역들은요, 벌써 어느 정도는 얘기가 나왔던 지역이나 동의서를 진구하거나 아니면 구역 뭐 후보지로 지정되거나 이런 지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어떻게 찾으셔야 되냐면요, 저도 이제 임장을 할 때 보면, 자, A라는 지역이 있고 B라는 지역이 있는데, A라는 지역은 벌써 지정이 됐어요. 근데 B라는 지역은 아직 미지정 상태예요. 자, 근데 사업성을 보니까 이쪽에 입지도 더 좋고 사업성이 더 좋아. 이런 지역이 비교를 해보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자, 그러면 이 지역이 먼저 됐을 뿐이지 이 지역이 더 사업성도 좋고 입지도 좋은데 안 될 이유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찾아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즉, 더 입지가 좋고 더 사업성이 좋은데 어떻게 보면 때가 안 묻은 지역을 찾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오늘은 제가 왜 초기에 선점을 해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설명을 드렸고요. 예, 그다음에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입니다.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오후 2시에 제가 이제 세미나를 열 예정에 있는데 도심에 1억 소액으로 이렇게 때가 안 묻은 지역들, 때가 안 묻고 입지는 좋고 사업성은 상당히 좋은 지역들, 이런 지역들에 소액으로 투자해서 시대 차익을 볼 수 있는 이런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내일 세미나를 열 예정에 있거든요. 그래서 이쪽에 좀 소액 투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요, 내일 세미나에 참석하셔서 좋은 정보 얻어 가시고요. 또 현장에서 제가 질의응답 시간도 제가 가지니까요. 예, 또 다른 또 부동산 고민 있으신 분들도 현장에 참석하셔서 예, 세미나에 또 들으시고요. 많은 정보 얻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과거와 달리 초반에 가격 상승이 큰 재개발 시장인 만큼 남들보다 빠르게 그런 지역을 분석하고 또 찾아내는 게 중요할 텐데요.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내일 세미나 참여하고 싶으시다면 역시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방송 시간에도 여러분의 고민 만나봐야겠죠. 다음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네, 저는 여유 자금이 한 1억 정도 있어요. 네. 네네. 그래서 이제 개발이 될 만한 곳 좀 아까도 말씀하시던데 좀 추천이 받고 싶어서 전화드렸거든요. 알겠습니다. 지금 소액으로 투자처를 네. 찾고 계신 것 같아요. 이 1억을 네네. 어떻게 운영하면 좋을지 문제를 하나하나 좀 풀어가 보죠.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너무 예, 예. 반갑고요. 지금 여유자금 제가 1억 정도 3년 전에- 있으시다고요? 네네. 3년 전에도 대표님한테 한번 상담받고 3년 전이요? 네, 아, 청파동 예. 이가를 저희 첫째 아들 명의로 이렇게 하나 샀었거든요. 아, 청파동 2가요? 네네. 예, 이번에 그 신속통합기획 됐죠? 재작년에. 그죠? 네, 그래가지고 예. 너무 많이 올랐어요.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아유, 예. 너무 감사했었고, 예. 한 1억 정도가 제가 또 이제 모아졌는데, 딸아이 명의로 이번에는 하나 해주고 싶어서요. 네. 아, 그러세요? 예. 네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용산 다 찾아봤는데, 1억으로는 할 만한 곳이 없더라고요. 요즘 많이 어렵죠. 그렇죠? 예, 예. 예, 또 사실 1억으로 투자할 때는 좀 있긴 한데 좀 이제 네. 지역이 좀 안 좋거나 그죠? 네. 예, 그래서 지역이 좀 어떻게 많이 대표님, 빠지거나 뭐 이렇게- 이런 지역들이 있고요. 그죠? 예. 네네. 예, 일단은 뭐 용산 그때 얼마 투자하셨어요? 그때 한 1억 5천 정도 1억 5천이요. 투자했었어요. 예. 네네. 지금은 뭐 용산 뭐 택도 없죠. 그렇죠? 네네. 그렇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너무 제가 감사하고, 네. 지역을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지역을. 네네. 예. 보통 우리가 이제 보통 최근에 이제 모아라든가 신속이라든가 추가적으로 계속 이제 지정이 되고 있잖아요. 네네. 이런 지역들의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음. 예, 공통점이 뭐냐면요. 주변 지역에 뭐 재개발이 되거나 신속으로 되거나 이런 그 주변의 개발지들이 일단 첫 번째로 많아야 됩니다. 네. 예, 개발지들이 많아야 주변으로 인근으로 이제 확장이 되거든요. 네. 자, 지금 우리 시청자님 아까 청파동 2가 들고 계신다고 하셨죠. 네네. 자, 청파동 2가 같은 경우에도 재작년에 신속통합계획으로 선정됐고 또 그 옆에 또 서계청파가 또 작년에 또 신속통합계획으로 또 선정됐잖아요. 네네. 예, 그다음에 최근에 또 이제 청파동 상가 쪽, 상가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역세권 개발 지금부터 동의서 진구하고 있고요. 그죠? 네. 예, 그러니까 네. 청파동 2가가 먼저 된 거고 그 주변으로 계속 지금 확장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네. 그래서 그렇더라고요. 확장이 되는 주변 지역을 우리가 일단은 좀 관심을 가지셔야 돼요. 네. 예, 거기가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거예요. 음. 자, 그래서 첫 번째로 좀 개발지가 많이 있는 지역으로 이제 확장이 되니까 개발지 인근 지역으로 보셔야 되고요. 자, 그다음에 네네. 두 번째로 내가 좀 지역에 대한 분석을 좀 할 줄 알면 아니면 임장이라도 하시면요. 이 네네. 지역에 그러니까 기존에 만약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존에 이제 지정이 되었던 지역보다 입지가 더 좋아. 그죠?
네. 입지가 더 좋고 만약에 이쪽에 뭐 사업성도 더 좋아. 요런 지역들이 항상 존재를 하거든요. 네. 예, 그러면 기존에 지정된 지역들은 이제 투자 금액이 많이 올랐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런데 아직 그렇더라고요.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 여기 금액이 뭐 반가격이라던가 이러면 여기는 앞으로 지정되면 얘보다 더 가격이 높은 거 아닙니까?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요런 지역들을 또 이제 또 고르셔야 돼요. 예, 근데 그 중에 하나가요. 하나가 네. 어떤 지역이냐면요. 자, 여기 지금 이제 청량리 일대거든요. 아, 네, 네. 청량리 쪽 아세요? 들어보셨어요? 예, 얘기는 많이 들었어요. 네. 요 청량리역 일대가 지금 네, 보시면 근데 1억으로 가능할까요? 1억 정도, 근데 제가 이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예. 네, 네. 지금 파란색으로 보면 최근에 여기 전농 9구역 지정됐고 여기 최근에 전농 14 역세권 시프트 그다음에 여기 여기 답심리 일대 여기 신속통합기획 그다음에 이쪽 아래쪽 용답종 쪽도 지금 역세권 시프트 동의서 진구하고 있고요. 최근에 요 네 군데가요. 네. 최근에 2년 사이에 다 지정된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여기는 뭐 투자 금액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뭐 3억에서 한 5억 사이거든요. 예. 네, 네. 그래서 이쪽은 못 들어가니까. 근데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지금 답심리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 왼쪽에 이쪽이 지금 이제 신속통합계획으로 지정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런데 여기보다요. 사실은 입지는요. 더 역세권이 요 답심리역 일대, 그러니까 레미안 위브 아래쪽, 레미안 위브 아래쪽 요 지역이요. 더 네. 입지가 좋아요. 입지도 좋고요. 네, 네. 자, 그다음에 여기가 사실 여기 그 작년에 지정된 그 이제 간대매공원 쪽, 그러니까 답심리동 일대 이제 간대매공원 쪽이 작년에 지정됐거든요. 근데 여기는요 네. 좀 빌라가 많아요. 음, 빌라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지정이 됐거든요. 예, 근데 네. 빌라가 많다라는 건 어떤 의미냐면요, 조합원들이 좀 많겠죠. 네, 네. 예, 조합원들이 많으면 사업성은 다소 떨어질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네. 자, 그런데 여기는요 빌라가 없어요. 아, 빌라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빌라 비율이 엄청 적어요. 거의 다 단독 다가구 주택이에요. 그럼 주택은 비싸지 않나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좋겠죠, 그죠? 예. 네, 아유 네. 제가 그 비싸면은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안 들리지? 예. 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도 네네. 작년에 저는 사실 이쪽 제가 빨간색 라인이 먼저 지정이 될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된 거예요. 여기가. 네. 근데 네. 여기가 노후도도 더 높아요. 음, 노후도도 더 높고 입지도 좋고 사업성도 좋아요. 네. 그러니까 기존에 주변에 지정된 지역보다 여기 노후도는 이쪽이 그 레미안 이브 아래쪽이 노후도는 최고입니다. 네. 그죠? 그러니까 노후도도 더 높아. 입지도 좋아. 그다음에 사업성도 더 좋아. 근데 아직 때가 안 묻은 것뿐이에요. 아직 지정이 안 된 것뿐입니다. 그리고 네. 앞으로 지정될 때는 여기밖에 안 남았어요. 네. 근데 여기요. 1억 한 초반대, 1억에서 한 1억 2천 사이면요. 물건 네. 잘 찾아보시면 네. 찾아보시면은 그래도 아직까지 물건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요 주변 지역하고 2배 네. 이상 차이 나요. 아. 근데 여기가 더 입지가 좋고 사업성도 좋으니까 어차피 여기도 이제 지정되는 거는 뭐 오늘 내일 하는 거니까. 그죠? 네. 예, 네. 그래서 네. 이쪽 같은 경우는 앞으로 거의 될 겁니다. 예, 되는데 아, 네. 중요한 건 아직 때가 안 묻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쪽 그 레미안 위브 아래쪽 그 답신이 파크자이 위쪽 예, 이쪽으로 네네. 한번 발품 한번 팔아보시면 네. 예, 될 것 같아요. 예. 아,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도 잘 찾아보셔서요. 네. 예, 청파동처럼 예,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네. 아유, 다음에 또 너무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네. 또 전화 주십시오. 예,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성공 투자도 또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저희도 감사드립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부자 되실 수 있는 방법 함께 고민하고 있으니까요. 무료 상담 전화 이용하시고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잘 들리시나요? 안녕하세요.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고민 이야기 좀 나눠볼까요? 저는 그 상계주공 3단지 24평을 네, 그 2018년 1월에 네, 대투자로 임대 등록을 해놨거든요. 네, 근데 언제 매도하는 게 유리한지 네. 또 뭐 내가 언제쯤 매도해가지고 갈아타기로 그 서울 중심부에 개발 가능성 높은 지역에 네. 또 소액 선점 투자하는 게 좋은지 아. 상담을 좀 받고 싶어서요. 네, 연락 잘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5년 전쯤에 노원 상계주공 3단지 24평형을 투자 목적으로 좀 매수를 하셨네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 놓으셨고 이걸 좀 네. 언제 매도하는 게 또 갈아타는 게 좋을지 대표님 의견 들어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자님. 네, 안녕하세요. 네, 상계중호 3단지를 5년 전이 뭐 2017년, 18년도에 매수하신 거네요. 18
18년 1월에요. 예, 가격 오르기 전에 매수하셨네요. 그죠? 예, 4억 1,500에 매수했어요. 지금 얼마가요? 지금은 한 확실히는 모르겠어. 한 뭐 6, 7억 뭐 사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 그래도 많이 올랐네요. 그죠? 그죠? 물론 아, 이제 예. 작년에 고점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가격이 조정을 받았지만, 그죠? 예, 그렇죠. 예. 여기 지금 그 주택임대 사업자 등록해 놓으셨어요? 네네. 그러면 2018년도에 등록해 놓으셨겠네요? 2018년에 해놨어요. 그러니까 매수하시면서 등록하신 거죠? 예예. 뭐 8년짜리, 그죠? 한 그때 7, 8월 했나?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8년짜리 등록하신 거죠? 맞아요. 8년짜리 그러니까 얘가 또 아파트니까 아파트는 우리가 이 임대 보유 기간 반만 넘으면 자진 말소 가능하잖아요. 그죠? 예예. 예, 요거는 아시죠? 예예. 예, 그래서 이거를 지금 자진 말소를 하고 매도를 하고 갈아타야 되는지, 그죠? 네. 요게 지금 궁금하신 거잖아요. 예, 지금 매도해가지고 갈아타는 게 좋은지 아니면 좀 더 있다가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하는지.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네네. 상계중원 3단지 얘도 지금 최근에 그 안전진단 통과하지 않았어요? 통과했어요. 예. 자, 여기 상계동 일대가 다 지금 이제 뭐 재건축 앞으로 이제 진행 중인 진행 중인 이제 아파트들이 많잖아요. 그죠? 예. 그다음에 상계중원 3단지 같은 경우는 입지가 괜찮은 게 노원역 W역 세권 바로 앞에 있고요. 그다음에 이 창동이나 상계동에서 가장 핵심 지역이 되는 창동 차량기지 바로 아래쪽에 있잖아요. 그죠? 네. 예, 그래서 입지 여건은 상당히 좋아요. 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좀 더 가져가셔도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남아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좀 더 가져가셔도 될 거는 같아요. 왜 그러냐면 일단은 여기에 우리가 재건축 기대감은 여전히 남아 있는 거고요. 그죠? 우리가 어차피 개발지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이 기대감이 중요하거든요. 네네. 자, 거기다가 지금 어느 정도 여기가 상계동 일대도 요즘 수요자들이 좀 붙는 게 금리가 좀 이제 안정적이잖아요. 그죠? 예, 그나마 그래서 요 지역들이 서울 도심에서는 그나마 좀 이렇게 접근이 좀 이제 그러니까 실수요자들도 좀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실수요자들도 요즘 이제 좀 접근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재건축 기대감에 의해서 투자자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서울 전체적으로 봤을 때 주택 가격이 아직은 낮은 지역이니까 실수요자들도 접근이 가능한 지역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남아 있어요. 자, 그런데 조금 파고 들어가면요.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 어차피 여기가 재건축을 이제 앞으로 이제 재건축이 이제 추진될 거 아닙니까? 그죠? 네. 자, 근데 여기 지금 몇 평 갖고 계세요? 24평요. 24평. 자, 여기 위에 상계주공 8단지의 그 포레나 노원 여기 지금 예전에 8단지 재건축된 거잖아요. 아세요? 네네, 맞아요. 예, 근데 여기에 25평형이요. 지금 얼마 정도 가시는지 아십니까? 전고점이 한 뭐 15 가까이 가는 것 같은데요. 25평형. 예. 그건 잘 모르겠어요. 25평형 지금 좀 가격이 예전에 한 10억 원저리까지 갔다가요. 예, 지금은 8억 중반에서 8억 중후반 정도 가요. 아, 그래요? 자, 여기 지금 유일하게 여기 지금 새 아파트잖아요. 포레나 노원이요. 네. 자, 어떤 거냐면요. 자, 재건축도 마찬가지예요. 재개발도. 제가 항상 대장주 인접지역에 투자를 하시라는 게 자, 이거 재건축 때문에 내가 투자한 건데 주변에 아파트 시세가 좀 낮죠. 그죠? 그렇죠. 예, 그러면 내가 자, 추가적인 가격 상승 여력은 남아 있지만 먹을 거는 별로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네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어찌됐든 지금 차익을 보셨잖아요. 그렇죠? 네네. 차익을 보셨으니까 제가 봤을 땐 차라리 더 입지가 좋은 지역들 중에서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더 입지 여건이 좋고 그다음에 사업성도 좋은 지역들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지역 중에 지금 제가 간단하게 좀 시간이 없으니까 지금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뭐 노량진 일대라든가 아니면은 뭐 왕십리 일대라든가 요 일대 같은 경우도요. 물건 잘 찾아보시면 개발 가능성은 상당히 높은데 2억 정도로도 투자가 아직은 가능하거든요. 네. 자, 우리 시청자님 여기 지금 재건축 안전진단 전에 투자하셔서 지금 가격 오른 거잖아요. 똑같아요. 여기도 아직 얘기 나오기 전에 투자해서 나중에 더 입지가 훨씬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과감하게 매도하시고요. 도심 쪽으로 들어오세요. 이제는요. 언제 매도하는 게 좋아요? 지금 매도하시고 들어오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빠르게 매도 후 노량진 지역 쪽으로 도심 쪽으로 가까이 접근하자 조언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하셔서 현명한 판단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준비한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도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